예,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제법 빠졌는데 우선 이제 빠져도 매수하는 자금이 들어오면 좀 버텨지는데 그러기에는 좀 어정쩡하다, 어중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미국의 지표, 그러니까 뭐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복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50 이하, 경기가 아직까지는 썩 좋은 구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온 걸 감안해 보면 뭐 되게 좋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매수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안 되고, 특히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0% 넘어가게 되면 좀 나스닥 시장도 좀 부진하고 우리 신흥시장 쪽에도 수급이 좀 꼬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국채금리가 최근 들어서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경계 요인이고, 8월의 계절적인 특징, 그러니까 8월 자체가 이렇게 미국에서는 썩 좋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하락한 9월보단 낫지만 좋은 시기도 아닌데다가 대통령 임기 3년 차의 8월은 또 역사적으로 이제 좀 하락하는, 조금 약보합으로 끝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8월에는 빠져도 좀 매수하긴 그래, 뭐 이런 정서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매도할 만한 동기들이 좀 제공이 됐죠. 우선 오늘 초반부터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빠졌는데 반도체 수출이 생각보다 회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턴을 3분기부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으니 여기서부터 좀 고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경계감.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내렸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2011년도 같이 그때 코스피가 아마 17%인가? 하여튼 엄청난 폭락이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억이 또 나다 보니까 이거 본격적인 대하락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5월에 예고가 된 거긴 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5월 중순부터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피치가 부채 한도 합의가 이룰 것 같긴 한데 이게 자꾸 디폴트 이런 이슈들이 자꾸 제기되는 거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신용등급 강등할 수도 있어, 이런 경고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전격적이라기보다는 그때 예고한 거를 실행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신용등급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다만 이제 여기서 급등한 거는 이제 초전도체,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코스닥의 반등을 막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금이 자꾸 쏠려가다 보니까 초전도체 쪽만 글자만 붙으면 막 저기 가서 달라붙었잖아요. 증시가 빠지면 좀 매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특정 업종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물리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초전도체 가지고 저희 어제 대학 동기들 톡방에서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와 막 이러면서, 예, 어쨌든 이거하고 하나 또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질량이 있는 거는 빛의 속도를 낼 수 없다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거는 뭐 결국에는 못 만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초전도체 이슈가 되게 강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하나라도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일제히 다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다 시퍼렇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에코프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그 절반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기술적 반등 이상 보긴 어렵다. 근데 이제 오늘 되게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보통 빠지면 2차 전지로 자금이 몰려가서 지수라도 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2차 전지가 오히려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양시장 다 부진했습니다. 근데 대형주 부진한 건 제가 잠시 후에 또 수급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제로 뭐 수급 보면 외국인들 양시장 다 매도하긴 했는데 특히 코스닥 매도가 되게 강했고요. 선물 매도는 되게 강했습니다. 선물 매도가 참고로 어저께 외국인들 계약 기준으로 선물 매수가 어제 역대 2위였거든요. 근데 오늘 선물 매도는 역대 1위였어요. 그러니까 역대 2위의 선물 매도, 그 다음날 역대 1위의 선물 매도. 이 굉장히 외국인들이 투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예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1위로 했던 날입니다. 이때가 12월 12일 2019년. 그때 이제 요때 되고 나서 주식시장 흐름 향후에 이렇게 움직였고, 선물 매도 기존의 1위, 이게 이제 4월 6일인가 그럴 거예요. 올해 4월 6일. 그때 한번 시장 급락하고 그 다음에 또 저렇게 됐고, 그러니까 뭐 선물 매도가 뭐 대량으로 매수가 나왔다 또는 매도가 나왔다라고 해서 새로운 방향이 잡히는 건 아니고 그냥 단발 이벤트 정도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례적으로 선물 매도가 되게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좀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매매 보면 외국인들이 포스코를 드디어 이제 매수로 바꾸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수한 거는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 매수했고, 매도는 자동차가 지금 매도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매도했기 때문에 대형주 대부분 다 매도 쪽으로 가 있었고, 화장품주들이 좀 매수에 많이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 있고, 조선주 일부 또 매수가 들어가 있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쪽이 조금 매도 쪽에 가까운 그런 구성이었는데 뭐 하락을 이용해서 또 IT는 담았어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STI라든가 두산 테스나라든가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뭐 이런 것들을 하락 이용해서 좀 담은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업종을 고르게 담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업종 내에서 선별적으로 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2011년도를 연상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고 그때만 다르니까 이제 빠르게 받아야지. 이거는 이제 금리하고 외환시장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화 움직임이 좀 덜 움직이고 국채금리도 차라리 변화가 없는 게 낫거든요. 막 급등을 하면 이제 미국 국채금리 올라갈 때 신용시장 안 좋아. 또 너무 하락하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려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니까 저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차분한 게 주식시장만 살짝 빠지고 올라오는 게 제일 낫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기술주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에서 너무 위로 올라가주면 조금 부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인터넷이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오늘 이 종목들이 다 빠졌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내일장 이후에는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 구도 한두 개 정도가 좀 살아나서 시장을 움직여 줄지 하나. 그다음에 뭐 특징은 뭐 초전도체 요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이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용 등급 하향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하향이 되면 국채금리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저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국채를 빚을 진 걸 미국이 빚을 못 갚을 상황이 생길 리는 없죠.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나라니까. 근데 이제 국채금리 변동성 자체가 위든 아래든 다 부담이 되거든요.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부담, 내려가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거네. 그래서 부담. 그러니까 좀 평탄하게 움직이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일부 하락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폭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되고 나서 국채금리 움직임이 이제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전자산이야. 그래서 뭐 달러와 국채, 미국의 국채는 안전자산이잖아. 이게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그러니까 미국보다 신용등급이 좋은 나라들이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국채 사느니 여기 사는 게 낫잖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렇게 빠져버리면 금리 빠지면 좋지 뭐 그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극단적으로 쏠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평범한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2150에서부터 1650까지 수직으로 빠지고 굉장히 요란한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락하고 낙폭의 반 만회하고 또 빠졌다가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굉장히 변화가 컸죠. 근데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유럽 재정위기하고 겹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막 구제금융 신청하고 그리스 막 신용등급 강등하고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증액하고 이게 두 달 평균 그러니까 4월, 6월, 8월에 각각 일어났던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막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 이후에도 보면 뭐 이탈리아, 스페인 막 이런데 그러니까 유럽 재정 위기하고 겹쳤을 때라 가지고 금융시장이 되게 민감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뭐 유럽이 지금 뭐 재정 위기 있다든가 그런 거하고는 다른 상황이라서 그때하고는 조금 다를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충격의 기간이나 폭이 크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이 그렇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하나 보자. 특히 이제 한편으로 보면 제가 최근에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 선물이 너무 투기적이라서 저렇게 되면 매수 여력이 없어져가지고 대형주 부담이 되고 지수가 흔들릴 가능성,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선물 수급만 놓고 오면. 근데 오늘 반대가 돼버렸거든요. 오히려 또 매수 여력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또 반등할 여건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증시는 굉장히 투기적인 거래 속에서 변동성이 커질 거다. 근데 ADR은 되게 낮은 구간이라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지수에 의미 두기보다는 이제 업종, 종목, 수급 이런 거를 자꾸 집중해서 보는 그런 대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자료 나오고 뉴스 나올 때마다 내용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